네, 이명수님,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박사님 수고 많습니다. 비타민 하루 6,000에서 7,000 정도 먹고 있었는데 피대기 오징어를 먹고 난 뒤부터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올라옵니다. 소변 염도 0.9에서 1.6 정도 나옵니다. 비오유키소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소화가 너무 잘 되어 과식을 했습니다. 저녁에 비타민 유산균 노르모 한 병을 먹고 나니 속이 편안한 것 같습니다. 자, 오징어를 먹고 난 뒤부터 속이 더부룩하다. 이게 왜 이렇게 된 것이냐 이거죠. 오징어는요, 단백질입니다. 여러분들 몸에서 소화가 가장 안 되는 물질들, 소화에 방해를 하는 거, 이게 전부 단백질입니다.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얘네들이 소화가 제일 안 되고요. 두부, 생선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계란도 좀 괜찮아요. 그런데 육류가 제일 소화가 안 됩니다. 왜? 질기니까요. 얘네들을 녹여야 됩니다. 누가? 위산이. 그런데 대부분 소화가 많이 오랫동안 안 됐던 사람들은 위산이 다 부족합니다. 위산이 부족한데 저 질긴 오징어를 먹어버린 거죠. 단백질이죠. 그래서 안 내려가고 위장에 남습니다. 저 오징어가 위벽을 자꾸 긁습니다. 그래서 또 염증이 생기죠. 그리고 얘는 녹지 않았기 때문에 못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비타민C를 한 3, 4알을 먹고요. 소금을 티스푼으로 1개 아니면 2개를 먹고요. 콜라 한 잔 마시고 줄넘기 10번 하면 내려갑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 주무시기 전에 비타민C 좀 드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소변염도 0.9, 1.6 정도 뭐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날 비타민C만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에이 나는 먹어도 소화 뭐 안 되던데 똑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요. 비타민C, 소금은 용융 소금을 드셔야 돼요. 일반 소금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키토산, 소화 효소제, 요거 4가지 필수입니다. 소화가 안 되는 분들하고 굉장히 상담을 많이 하는데요. 소화가 왜 안 되느냐를 곰곰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자, 우선 무엇이 소화가 안 되는가? 여러분들이 식사를 해요. 여러 가지 섞여 있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데 주로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나는 무엇이 소화가 안 되는가? 딱 보면 고기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게 대부분 소화 안 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문제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가 소화가 안 된다. 좀 많이 먹었다 그러면 뭔가 더부룩하고 남아있고요. 소화가 안 된다라는 것의 정확한 개념은 내 위장에 무엇인가 들어갔는데 걔가 내려가지 않고 위장에 남아있다. 이게 소화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위장에서 들어왔는데 안 내려가고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이면 이것은 무엇일까인데요. 주로 보면 탄수화물은 거의 위장에서의 소화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소화가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그 다음에 지방이 소화가 안 된다. 이런 분들도 별로 많지 않아요. 대부분이 보면은 육류, 단백질이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단백질을 소화를 시키는 곳이 어디냐면 입도 아니고요. 위장입니다. 근데 얘가 위장에 왔을 때 어떤 상태로 변해야 되느냐면 싹 녹아야 됩니다. 그 녹이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위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이 위장에서 녹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내 위장에 위산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근데 위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은 약국 가거나 병원 가면 위산 과다입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무조건 제산제 위산 분비 억제제를 처방을 해서 먹입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단백질이 소화가 안 되는 거는 단백질을 녹이지 못해서 소화가 안 된 것이다. 녹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얘를 녹일 수 있는 물질이 없었다. 그게 뭐죠? 위산이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위산을 없애는 약을 또 먹어요. 그래서 소화기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심하게 소화가 안 되는 시간들을 보냈던 사람들은 영원히 이걸 못 고치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 그 약들이 잘못된 겁니다. 그 약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속이 너무 쓰리다. 쓰릴 때만, 그때만 제산제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계속 막 그걸 먹잖아요. 그 다음에 위산 분비 억제제 그거 계속 먹잖아요.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거를 고치려면 위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위산을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위산을 안 팔아요. 위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방법이
비타민C하고 소금을 같이 먹으면 얘가 만나서 위산이 되거든요.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위산이 된다라는 거고요. 아무리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일지라도 3개월 안에 전부 다 끝납니다. 이때 같이 먹어줘야 될 거 비타민C, 소금, 키토산, 소화효소제 요 4가지 꼭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먹을 수 있는 그걸 좀 더 쉽게 편안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꼭 지키셔야 되는데 맨날 비타민C만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에이 나는 먹어도 소화 뭐 안 되던데 똑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요. 비타민C와 소금을 적절하게 잘 챙겨 드시면 해결됩니다. 잘 안 되시거든 전화 주세요. 그러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이다. 비타민C, 소금은 용융 소금을 드셔야 돼요. 일반 소금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키토산, 소화효소제 요거 4가지 필수입니다. 호전 반응 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어떤 거냐면 비타민C 먹었더니 가스 생긴다. 이거 호전 반응 맞습니다. 가스가 너무 많이 생긴다. 방귀가스가 너무 많이 나와서 비타민C 못 먹겠다. 직장 다니기가, 버스 타기가 너무 힘들다 이러는 분들 되게 많아요. 왜 생기느냐라는 건데 내 몸속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폐를 통해서 내보내고 있는데 그게 못 나가고 몸에 쌓여서 그렇습니다. 비타민C 먹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비타민C를 먹고 나니까 왜 그렇게 되느냐라는 건데요. 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내가 먹은 음식물이 가스로 전환되는 게 100개 먹었을 때 50개 정도 가스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0개는 내 몸속에서 자동으로 폐를 통해서 내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비타민C를 먹으니까 100개 음식 먹었는데 80개의 가스가 생기는 겁니다. 내 세포는 신진대사를 하고 나면 세포 안에서 이산화탄소가 바깥으로 빠져나오죠. 이게 이제 혈액으로 들어가서 탄산이 돼 가지고 적혈구에 붙어서 운반이 돼서 폐에서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때 염소가 사용이 됩니다. 내 몸에서 염소가 부족한 경우에 이 가스를 덜 내게 된다라는 거죠. 실을 계속 섭취를 하다 보면 몸에 염분 농도가 살짝 변화가 일어납니다.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것 때문에 이제 가스가 정상적으로 배출되고 이제 안정화가 돼서 가스가 덜 생긴다. 그런데 평소에 비타민C를 3개 먹다가 6개로 늘리니까 가스가 좀 심해졌는데 이걸 9개로 늘리면 또 가스가 늘어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비타민C를 좀 더 많이 먹을수록 내 몸의 신진대사는 훨씬 더 증가한다라는 거죠. 비타민C를 열심히 챙겨 먹으면 내가 먹은 영양성분 그다음에 섭취한 각종 음식물들의 가성비가 좋아진다. 에너지 효율이 좋아진다. 10개 먹고 10개 다 에너지로 바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C 양이 많아질수록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에너지 효율이 높아진다. 즉 먹은 거를 전부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 이게 바로 몸이 따뜻하게 된다. 체온도 올라간다. 그러니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이것도 전부 호전 반응이다. 그 다음에 또 가스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비타민C가 또 장으로 내려가 가지고요. 대장 이런 데서 미생물들과 만나서 발효가 일어나서 또 가스가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고요. 내가 먹은 음식물이 장 속에서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잘 돼 가지고 또 방귀가스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장의 미생물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도 가스가 생긴다. 또 뭐 가스가 생기는 이유들은 뭐 공기가 들어가서 가스가 생기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내가 먹은 음식물 때문에 일어나는 가스, 그 다음에 장에서 미생물의 발효에 의해서 발생하는 가스, 이게 거의 대부분인데요. 대장에서 비타민C가 이 미생물과 그런 일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대장의 그 기능, 성능이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대장이 훨씬 더 건강해집니다. 비타민C를 그래서 열심히 많이 잘 챙겨 드실수록 대장이 건강해진다. 대장암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덜 온다. 왜 그럴까요? 라는 거죠. 우리가 먹고 있는 것들은요, 물질입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것과 결합하고 붙고 떨어지고 쪼개지고 이게 반복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 이 분자들이 반응성이
굉장히 큰 분자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자들이 내 몸의 어디 세포들하고 결합을 해버린다,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반응성을 안정화시켜주는 것이 비타민 C입니다. 그래서 위장 속에서도 발암물질이 생기는 것을 안정화시켜준다. 소장에서도 혈액 중에 돌아다니면서도 안정화, 혈관 바깥에 빠져나가도 또 안정화, 반응성이 뛰어난 물질들을 안정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그렇다. 특히 술 마실 때 해보시면 압니다. 소주 마실 때나 막걸리 마실 때 비타민C를 한 6개 정도를 여러 번 나누어서 한번 먹으면서 술을 마셔보십시오. 술 취하는 게 훨씬 덜한데, 그건 뭐냐면 알코올, 에탄올이 분해되면서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바뀌는데, 이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빨리 이산화탄소로, 아세트산으로 바꾼 뒤에 이산화탄소로 바꾼다. 이걸 훨씬 더 잘하게 해준다. 그 다음에 간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탈수소 효소라고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잘 만들어지게 한다. 알데하이드를 반응성을 줄여준다. 내 몸하고 반응하는 것을 줄여준다. 이 알데하이드가 내 몸에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요. 약물을 먹어도, 스트레스를 받아도, 또 포도당을 많이 먹어도 이런 알데하이드가 생기고, 이 알데하이드는 내 몸에 각종 단백질, 효소 이런 것들하고 반응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근육 단백질 이런 데 붙어버리면, 한번 붙으면 안 떨어집니다. 굉장히 결합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노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 몸에서 발생하는 알데하이드, 알코올, 술 마시고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요. 기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알데하이드를 줄이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필요하다. 활성산소도 없애야 되지만은 활성산소만큼이나 무서운 놈이 알데하이드입니다. 알데하이드를 떨어뜨리는 방법, 그것을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서 한번 시도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몸에 그 피로도 이런 것이 뚝 떨어집니다. 제약회사에서요, 위산을 만들 생각을 안 합니다. 위산이 약으로 나오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위장병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착안해서 이거 비타민C랑 소금이 같이 들어가면 소화가 잘 되네? 특히 위가 굳었다, 마비됐다, 담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요, 비타민C와 소금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자, 역류성 식도염 약을 먹고 있다. 이 얘기는 이제 식도가 염증이 생겨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때 알약을 넘기다 보면 걸리니까 알약을 겁내하겠죠. 안 먹으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가루를 또 먹는 셈이 되는데, 가루도 또 내려가면서 자극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편한 걸 드셔보셔야 되는데요. 가루를 먹고 물로 넘기는 방법이 하나 있고, 물에다가 비타민C를 녹여가지고 넘기는 방법이 있는데, 자극은 어느 것이 더 세게 올까라는 거죠. 물에 녹인 경우가 되면 이 물 자체가 자극을 줄 수 있어요. 가루는 녹아있지 않기 때문에 가루 자체로는 자극을 안 주는데, 이 가루가 식도염에 걸리게 되면 자극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더 좋은지는 본인이 먹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식도염 약을 먹더라도 비타민C는 먹어주는 게 옳죠. 소금, 비타민C, 소화효소제, 키토산, 이렇게 네 가지를 같이 먹으면서 위장을 고친 뒤에 식도염이 좋아집니다. 식도염 약이라고 드시고 있는 그 약이요, 정말로 식도염을 고칠 수 있을까?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시겠거든 그 약 이름이 뭔지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저하고 상담을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안 되는 약들을 열심히들 먹고 있어서 위장을 더 고치지 못하고요, 위장이 안 고쳐지니까 식도염도 고치기가 어렵더라. 기능성 위장장애, 기능성 소화불량, 위장이 안 움직이는 위마비 환자에게도 비타민C가 도움이 될까요?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먹어주는 게 좋겠죠. 주로 이제 저런 상태를 보고 뭐 담적이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위장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위산 분비량이 적다, 아니면 위산 분비가 안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담적이 있는 상태가 되면 위산 분비가 거의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산 분비가 안 되면 내가 먹고 있는 음식물들이 소화가 되기가 어려워서 소화가 가능한 것은 무엇이냐면 탄수화물밖에 없습니다. 탄수화물은 위장에서 소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영양 성분으로 사용을 할 수 있지만 단백질의 경우에는 위산이 나오지 않으면 소화 자체가 아예 안 됩니다. 위산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단백질 먹어도 이제 소용없는 거죠. 그리고 그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담적이라고 하는 거 고치기 어렵습니다. 지금 저분처럼 위장이 안 움직이는 저분 표현으로는 위마비다 이렇게 지금 적어놨는데 그런 상태가 돼 있으니까 위산이 안 나오니까 그냥 해결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담적이다라고 진단을 받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긴 세월 동안 위장병을 못 고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위산입니다. 그런데 위산이라고 하는 것을요, 그게 이제 위염산이거든요. 근데 염산은 사실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물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약회사에서요, 위산을 만들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위산 안 만드니까 위산이 약으로 나오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위장병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착안해서 이거 비타민C랑 소금이 같이 들어가면 소화가 잘 되네? 비타민C와 소금이 만나면 위산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 비타민C하고 소금을 먹으면 자동으로 위산이 만들어지니까 그걸 드시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소화가 안 돼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 특히 위가 굳었다, 마비됐다, 담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요, 비타민C와 소금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위산이 되고요, 이걸로 인해서 이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소화가 조금씩 되기 시작하고 단백질 소화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소화 효소도 또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된다. 그래서 단백질 소화가 돼야 몸이 이제 돌기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 비타민C 가장 기본적인 물질이다. 꼭 많이 챙겨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많이가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그거는 유튜브를 보시고 공부를 좀 해보시고 잘 모르시겠거든 또 전화로 문의를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소화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소화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소화가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리고 소화가 안 돼서 또는 속이 쓰려서 약국 가고 병원 가고 해서 시원하게 잘 고쳐지면 되는데 안 되는 사람들도 있고 긴 시간 동안 심지어 50년씩 소화가 안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화가 되려면 첫 번째 녹아야 된다. 두 번째는 분해가 되어야 된다. 소화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분해되어진 것이 흡수되어져야 된다. 장에서 흡수가 잘 되어져야 소화가 잘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배설되어져 가야 된다. 변비가 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또 너무 배설이 되어 설사, 이것도 소화가 제대로 된 게 아니다. 소화에는 녹아야 된다, 분해가 돼야 된다, 흡수가 되어져야 된다, 배설이 되어져야 된다. 이 네 가지가 잘 되면 소화가 잘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위산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위가 고장이 나서 약국이나 병원 가서 쏙쓰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위산을 없애는 또는 위산을 분비되지 않도록 하는 약을 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악순환의 고리로 들어가서 계속 위산 분비를 못하게 하고 음식은 자꾸 들어와야 되고 녹지 않고 소화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생활을 계속 하게 되는데 위산이 부족해지는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소금이 부족해서 일어나고 있더라. 여러분들 중에서 소화가 안 되고 있으신 분들 있으시다면 소금을 좀 더 챙겨 드셔 보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소화가 잘 된다. 거기에다가 비타민C를 같이 먹으면 위산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소화가 훨씬 더 잘 된다. 그래서 비타민C는 식사 때마다 2g 정도 드시고요. 소금은 반찬이나 국물에 내가 먹을 수 있는 최대한의 양, 그러니까 너무 짜면 안 되고요. 적당히 맛있다 정도의 소금을 넣어서 드시면 이 두 가지가 만나서 위산이 되고 위산이 되면 내가 섭취한 음식물을 녹여가지고 소화를 시킨다. 여러분들이 소화가 잘 안 되고 있는 이유 대부분 보면 위산 부족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게 답인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 C하고 소금, 요것만 잘 챙겨 먹어도 소화가 굉장히 잘 된다. 이 위장이 굉장히 많이 흘러가지고 문제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보통 2-3달 정도 걸리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달 중에서 절반 정도 소화가 좀 안 돼. 이렇게 소화가 안 되는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은요, 거의 2주 안에 다 좋아지더라. 이렇게 쉬운 거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추가로 해볼 만한 게 뭐냐면 소화효소제가 덜 분비되어져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소화효소제를 또 추가해서 먹으면 되고요. 소금과 비타민C를 먹으면 위벽에 또는 장에 자극을 주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을 또 막아주기 위해서 키토산을 같이 먹어주면 소화를 잘 되도록 하는 영양제는 끝이다. 그래서요, 소금, 비타민C, 키토산, 소화효소제 요 4가지만 잘 챙겨 먹어도 소화는 잘 된다. 그런데 이거 언제까지 먹어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끊었을 때 소화가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문제가 발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보면 위산 분비가 거의 잘 안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위장벽에서 위산을 분비를 시키는 펌프가 있는데 그 펌프가 고장이 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대부분이고요. 또 연세가 들어가면 위산의 분비량이 점점 감소합니다. 이것 때문에 계속 먹어주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하루 3끼 밥 먹을 때마다 꼬박꼬박 챙겨 먹고 있습니다. 계속 챙겨 먹으면 건강을 유지를 하는데 굉장히 좋다. 결론적으로 비타민C와 소금, 키토산, 소화효소제 이 4가지를 잘 섭취를 하면 평생 소화 안 되는 일은 거의 없다라는 거. 너무 과하게 과식을 한다든지 너무 육류를 많이 먹는다든지 요것만 안 하면 평생 소화 안 되는 일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저의 30년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 적어 놓은 것처럼 이것 2주 먹었더니 소화가 너무 잘 되더라. 방법은 바로 이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경험으로 해서 유튜브에다가 계속 이렇게 먹어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5년째 유튜브에서 하고 있는데요.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화가 너무 잘 됩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게 좋아졌습니다. 이런 댓글들을 막 무지무지 달아놨죠. 많은 분들이 비타민C와 소금을, 소화효소를 챙겨 먹고 소화가 잘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타민C 잘 챙겨 드시면 도움이 된다. 저의 유튜브 댓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참고로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염증도 많고 온몸에 멍이 많이 들던 몸이 따뜻한 소금물로 아침에 마시고 나서 비타민 고용량 먹고는 모든 것이 정상이 됐습니다. 입안이 파여지고 속도 쓰렸고 무기력했었고 늘 아팠던 몸이 체력도 좋아졌고 위장도 장도 너무 달라졌습니다. 또 면역력이 좋아졌습니다. 내 몸엔 이제 수포도 안 생깁니다. 왜 이걸 이 나이 됐어야 알게 됐나 싶습니다. 비타민C는요, 엄청난 위력을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안 드시는 분들 꼭 좀 챙겨 드시고요. 감사합니다. 저도 먹은 지 얼마 안 돼요. 먹기 전에는 잘 때 위장이 좀 안 좋은 것 같았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진 것 같아요. 소금은 어떤 방법으로 먹어야 되나요? 소금물로 같이 먹으면 될까요? 소금을 섭취하는 방법, 여러분들 소금 어떻게 섭취했냐면 음식물에다가 소금을 넣어서 드셨습니다. 반찬에 소금을 넣어서 드셨고 국물에 소금을 넣으셔 드셨습니다. 그렇게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섭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 섭취하는 양이 적거나 이런 분들은 소금이 충분하게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 충분하게 먹었냐 아니냐를 판단을 하는 방법이 뭐냐면 소변을 받아서 염도를 측정을 해보면 되는데 염도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염도계를 가지고 소변을 받아서 담가 보면 숫자가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요. 0.9% 정도 나오면 정상적인 숫자고 그거보다 아래로 나오면 소금을 적게 먹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음식을 열심히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소변을 받아서 찍어보니까 0.9%보다 아래로 자주 나오더라. 그러면 부족한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식사 후에 소금을 물에 타가지고 마시는 것도 괜찮다. 소금과 비타민C 잘 챙겨 드시면 위장이 점점 더 튼튼해진다. 선생님 비오육효소, 소화효소 이렇게 먹고
먹고 있는데 먹어도 위장 소화가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문제가 있을까요? 이렇게 적어 주셨어요. 그것은 양을 제대로 먹지 않아서 그렇다. 비타민C 섭취하는 양 또는 소금 섭취하는 양, 이게 적절하게 맞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거죠. 소금량이 부족하거나 비타민C 양이 부족하거나 대부분이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소화가 충분하게 되는 상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육류를 자주 먹어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자, 여기 또 한번 볼게요. 소화장애로 고생한 1인입니다. 짠맛의 힘이란 오디오북 영상 보고 소금 섭취 늘렸더니 정말로 속이 편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비타민C 메가도스까지는 하는 중입니다. 위장이 정말로 좋아진 것 같아요. 박사님 강의 내용에 힘찬 박수 보냅니다. 이렇게 적어 주셨어요. 짠맛의 힘이다 라고 하는 이 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요, 내 몸에 딱 맞는 초간단 소금 사용법을 통해서 체내의 독소를 짜내고 잃어버린 몸의 균형을 찾는다. 삼시세끼 평생을 건강하게 염증에 강한 몸을 만드는 짠맛 습관. 우리가 몰랐던 저염식의 진실과 치명적 함정. 왜 싱겁게 먹어도 우리의 잔병 치레는 끝나지 않는 것일까? 두통과 비염, 위장병, 면역력 저하 등 만성적 질병에 시달렸던 저자가 20년간 수많은 자연 섭생법 임상을 통해 정리한 짠맛으로 건강을 되찾는 방법. 원인 모를 염증과 만성질환에서 탈출하는 최강의 소금 사용 설명서. 자, 이 책 참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금이 두려우신 분들, 우리 몸에는요 물이 들어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체중 70kg에 60%가 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42kg잖아요. 42kg의 물 속에 소금이 0.9%씩이나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양이죠. 자, 이 양이 줄면은 몸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소금을 적게 먹으면 절대 안 된다. 비타민C 메가도스 후 어지럽고 속 울렁거림이 있을 수 있나? 그럴 수 있습니다. 비타민C 메가도스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위장에 염증을 심하게 가지고 있어서 비타민C가 그 염증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적인 이유는 바로 위장에 염증이 있어서 그렇다. 속이 쓰려도 참을만 하면 비타민C 메가도스 해도 되나요? 위장이 나빠지나요? 위장 나빠지지 않고 오히려 더 좋아집니다. 속이 쓰리는 것이 느낌이 온다면 양을 줄이거나 끊었다가 먹거나 그렇게 계속 해보시면 되죠. 하루 비타민C 6,000씩 먹고 있었는데 간헐적으로 단식하고 아침 굶고 있습니다. 음식 없이 2,000만 먹어도 되는지요? 위장이 튼튼하고 위장에 염증이 없으면 2,000 먹어도 괜찮습니다. 정제 분말 어느 것이 좋은지요? 특별히 좋다라고 하는 것은 없고요. 분말이 약간 더 비쌉니다. 그 다음에 정제나 분말이나 효과는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먹기 편한 거 먹으면 됩니다. 항암 치료 중인 환자의 보호자입니다. 항암 치료 중 IVC 주 3회 진행과 함께 매일 비타민C 메가도스 6에서 10g 경구 복용해도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예, 더 먹어도 도움이 많이 되죠. 평생을 속 아파서 살다가 비타민C 8개월 차인데 위장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정말 살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죠. 위장이 너무 안 좋았다. 평생을 안 좋았다.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도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분은 이제 양 조절 잘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저분 비타민C 먹고 속 쓰리던데요 라고 하는 분은 위장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먹는 양 조절을 제대로 못했거나 또는 음식을 제대로 적절하게 잘 먹지 못했거나 이런 다양한 이유가 있는 거죠.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방법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 결국 다 괜찮아진다 하는 겁니다. 자, 위장 문제가 있으신 분들 비타민C, 소금 이런 거 잘 챙겨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원조 비타민C라고 하는 놈하고 가짜 비타민C하고 한번 구분해보자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드시고 있는 비타민C는요 이렇게 세 가지 정도 타입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딱 표 하나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 보시면 오늘 이 이야기의 답변을 그냥 얻을 수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한 개씩 차근차근 볼게요. 일반 산성형 비타민C,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비타민C인데요. 그것의 산성도가 pH 4 정도 된다. 4 아래로 된다. 그런데 중성형은 거의 중성이다. 대략적으로 중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리포소말 타입은 내부가 나트륨으로 되어져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건 중성이고, 나트륨이 아닌 일반 비타민C를 집어넣어 놓은 경우에는 이제 안에가 산성형으로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리포소말형은 상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리포소말 비타민C도 있습니다. 요거는 흡수가 굉장히 잘 되는 그런 타입인데요. 요거는 안에가 산성이다. 이 산성을 나타낸 이유는 뭐냐면은 산성으로 되어져 있을 경우에 소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 산성형으로 먹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격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많이 사서 먹고 있는 게 산성 타입이고, 가격은 600g에 3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g당 50원이에요. 요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성형은 얼마냐라는 건데요. 120g 35,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g당 290원. 자, 몇 배 비싸죠? 거의 6배 비싸죠. 50원짜리가 290원 됐으니까. 그 다음에 리포소말형 중에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g당 30g짜리 보통 파는데 2만원 정도 합니다. 1g당 660원. 그 다음에 리포소말 액상형은요, g에 7만원 정도 합니다. g당 2333원. 자, 가격 다시 한번 봅시다. 산성형 50원 1g당, 중성형 290원, 리포소말형 660원, 그 다음에 액상은 2333원. 엄청 차이 나죠?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그런데 흡수율도 좋으면 30g 먹어도 되는 거 아니냐. 자, 계산해보죠. 앞에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일반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시는 산성형 비타민C 20% 흡수된다 그랬죠. 그래서 600g을 구입을 해서 전부 다 먹으면 몇 g이 흡수되는 거냐면 600g에 20% 120g이 흡수되는 겁니다. 3만원 주고 샀는데 120g이 흡수된다. 1g당 얼마냐 하면 250원 되는 겁니다. 1g당 흡수되는 것만 가지고 흡수된 게 나한테 쓰인다라고 생각했을 때, 중성형 나트륨이나 칼슘형으로 된 거, 이것도 역시 20% 수준밖에 흡수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120g짜리 35,000원 주고 사서 20% 흡수되면 24g 밖에 흡수되지 않은 겁니다. 1g당 1,458원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포소말형 30g 2만원 주고 샀어요. 흡수율 80%로 계산할게요. 그러면 24g 들어간 거죠. 그래서 2만원 주고 샀으니까 1g당 833원. 액상 리포소말 비타민C는 30g을 샀는데 100% 다 흡수된다고 제가 계산했어요. 그러면 30g 샀으니까 30g 다 흡수되는데 7만원 들었으니까 1g당 2,333원입니다. 그냥 답이 보이죠?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1g 250원은 얘가 제일 많이 흡수된 겁니다. 나머지는 비싸기만 하지 흡수된 양은 적다라는 거죠. 흡수율이 높다? 근데 그거 여러분 사기당한 거죠. 거짓말인 겁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C를 먹는 이유가 항산화능 때문에 먹고 있는 게 주된 이유잖아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저는 소화 잘 되라고 먹는 거고, 여러분들은 항산화, 강암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중성형은요, 나트륨을 띄워버리고 칼슘을 띄워버리고 수소를 띄워버리고 나트륨을 붙여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수소가 하나가 날아가 버렸죠. 그래서 절반밖에 항산화 능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가격에 더블이 되는 겁니다. g당 2,916원. 리포소말형 100% 흡수 다 된다고 보고 g당 833원. 액상 리포소말형 100% 다 흡수된다고 보고 g당 2,333원. 자, 250원, 2,900원, 800원, 2,300원. 어느 거 드시겠습니까? 1g당 어느 게 더 가성비가 좋죠? 그 다음에 위산 보충 능력. 위산을 보충을 시켜준다. 누가? 비타민C가. 어떻게? 내가 먹은 음식물 중에 들어있는 소금하고 만났어. 그런데 600g을 위장 속에 집어넣었는데 그 중에 위산으로 쓰이는 거는 절반밖에 못 씁니다. 300g. 왜 그러냐면 H 수소가 떨어져 나와야 되는데 절반은 안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성형 위산을 보충하느냐? 없습니다.
리포소말형 둘 다 없습니다. 유산균의 먹이가 됩니다. 비타민C는. 자, 일반 산성형 흡수되어지는 게 120g이고 600g 중에서 나머지 480g은 대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대장에서 또 사용이 되어집니다. 항산화를 하는데도 쓰이고 장 속에서 항산화, 그 다음에 거기 살고 있는 유산균들의 먹이가 되기도 한다. 중성형은요 24g 흡수되어져 버리고 나머지 96g이 내려간다. 그 다음에 리포소말형은 6g 내려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마케팅에 흡수 잘 된다는 말에 속아서 이렇게 사먹고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로 흡수가 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시는 일반적인 비타민C, 속 쓰리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비타민C, 흡수율이 좋은 비타민C. 과연 어떤 게 더 효율적이냐? 물론 속이 쓰려가지고 도저히 비타민C를 먹을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속 쓰리지 않는 중성형 비타민C를 권장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속쓰림이 없어질 때까지만 먹고 끝나면 되는 거죠. 계속 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흡수율이 좋은 리포소말 비타민C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흡수율이 좋냐라고 사실 따져보니까 흡수율 한 개도 좋은 게 아니더라. 그 다음에 얘도 속쓰림 분들이 드시면 도움이 되는데 계속 지속해서 먹어도 되는데요. 돈이 너무 많이 든다. 뭐 돈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리포소말 비타민C와 산성 비타민C를 같이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더 효율적으로 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비타민C를 섭취를 하는 이유가 굉장히 다양하죠. 이것저것 여러 가지 질병이 있어서 그 질병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먹고 있는데 가장 바닥에 들어있는 원리는 뭐냐면 항산화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좋아지는 겁니다. 뭐 항암 작용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다음에 염증을 줄이는 그런 반응도 마찬가지고요. 콜라겐을 합성하기 위해서 비타민C를 먹는 이유도 반응시켜주는 그 기능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많은 화학 반응에 비타민C가 전자를 공급을 해 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좋은 기능들 또는 증상들을 해소를 하는데 이용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화가 잘 되도록 해준다. 그것도 수소 이온이 떨어져 나오는데 전자가 떨어져 나오는데 그런 기능으로 소화를 잘 되게 해준다. 소화가 잘 되니까 또 다른 건강들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게는 항산화가 목적이고 소화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고 이렇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소화가 왜 잘 되도록 해주느냐라는 걸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비타민 C 원래 이런 상태의 것을 먹어버리면 여기서 수소가 떨어져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소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비타민 C에서 수소가 떨어져 나온 이 H+라고 하는 이놈이 떨어져 나오고 소금을 음식 속에 넣어서 먹으면 음식 속에 들어있는 소금이 녹아가지고 나트륨 플러스하고 Cl-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때 이 H+와 Cl-가 만나가지고 염산이 되고 염산이 위산이고 위산이 있어야 소화가 된다.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가 고기를 먹게 되면 위장에서 펩시노젠이라고 하는 효소가 분비되어지는데 이 펩시노젠이 염산을 만나서 펩신으로 바뀌어야 이 펩신이 단백질 고기를 분해를 시켜서 중간 단계에 좀 더 작은 사이즈의 단백질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위장 속에 위산이 하나도 없다. 거의 없다. 너무 없다. 그러면 이 단백질 먹은 고기를 이렇게 분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위산이 부족해가지고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래서 고기를 먹으면 자주 잘 얹힌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위장에 염증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위장에 염증이 일어나면 소화가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게 되면 이물감이 자꾸 생기고 이물감이 생기니까 나는 소화가 잘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속이 쓰리고요. 그래서 비타민C를 또 먹으면 괜찮다 그래서 먹었더니 비타민C가 막 속을 더 쓰리게 해. 그래서 비타민C 먹으면 속 쓰리다 이 헛소문이 이제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 표 여러분 잘 보셔서 비타민C를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어쨌든 중성형, 리포소말형 이런 거 전부 다 속을 편안하게 한다. 그거는 도움이 되는데 항산화 시키는 데는 여기 보시면 가격 대비 가성비가 무지무지 좋지 않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요. 리포소말형 비타민C와
일반 비타민 C를 섞어서 먹어라. 그게 가장 좋고요. 그것도 돈이 많이 들어서 나는 싫다. 그러면 그냥 일반 산성형 비타민C를 먹으면 되고요. 속이 쓰린 사람들은 비타민C를 먹어서 속 쓰린 게 아니고 위장에 염증이 있어서 속이 쓰린 거거든요. 그래서 중성 비타민C를 먹다가 위장이 튼튼해지면 다시 일반 비타민C를 먹으면 되는데 사실 위장을 튼튼하게 하려면 산성형 비타민C를 먹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먹느냐? 식사를 하고 나서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속쓰림이 덜 하고요. 결국은 위장이 튼튼해진다. 자, 오늘 댓글에 올라와 있는 글들 좀 답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 댓글창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타민C 최근에 알게 되고 하루에 6000mg 섭취 중이에요. 밥 몇 입 먹고 중간에 물이랑 삼키고 마저 식사해요. 신기한 게 하루 섭취하고 다음날부터 늘 버스 타면 울렁거림, 속쓰림, 미스거리였던 속이 싹 사라졌습니다. 밥 먹을 시간 다가오면 어지럽고 속쓰렸던 속도 없어졌습니다. 신기반기합니다. 먹고 대변도 잘 보고 설사도 없고 안 좋은 증상 없었는데 이런 경우 9000으로 늘려도 괜찮을까요? 신기한 기적 같은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저번 제 위장에 염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것들이 좋아지고 있어서 또 그런 거고요. 그런데 이거 먹어보니까 막 기적 같고 신기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니까 더 먹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9000 먹으면 안 되냐? 네, 먹어도 되는데요. 천천히 늘려가시는 게 좋죠. 갑자기 양을 늘리면 또 그게 부하가 걸려서 몸을 오히려 망가뜨리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니까 늘린다. 그럼 어떻게 늘리느냐라는 건데 지금 6000 먹고 있으니까 내일부터 7000을 먹어보는 겁니다. 며칠 동안 7000을 먹어보고 아무렇지도 않으면 다시 8000으로 늘리고 또 9000으로 늘리고 또 10,000으로 늘리고 이렇게 조금씩 천천히 늘려가시면 되는데 6000 먹다가 괜찮네 좋네 그래서 갑자기 9000을 먹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다가 또 다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래서 양 잘 조절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천히가 중요하다. 조금씩 늘려라. 비타민C 먹으면 소화불량이 오는 듯한데 다른 이유일까요? 저는 역류성 식도염 진단 후 목 이물감과 약간 가래로 고생하고 있는데 도움이 될까요? 비타민C가요? 이렇게 물었는데요. 아니 아까는 엄청 좋아진다고 얘기를 하더니 또 이제는 또 나빠졌다는 분이 발생하죠. 비타민C 먹으니까 이렇다. 자, 비타민C를 먹으면 왜 저런 현상이 나타났느냐라는 건데 비타민C를 이 정제 알로된 거를 먹게 되면 얘가 위장 속에 들어와 가지고 빨리 녹아서 어떻게 돼야 되는데요. 이게 녹지 않고 천천히 녹습니다. 근데 천천히 녹아도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분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이분의 위장세포벽에 염증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심하게 생겨 있다. 그래서 이 알맹이가 와가지고 이 염증에 닿아서 자꾸 건드리는 이런 이물감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물감이 오면 보통 여러분들 다 나는 위장이 약하고 나는 소화가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소화가 안 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뭐 잘 된다라고도 말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그냥 이물감인 것이다. 그런데 이게 이물감이 생기니까 소화가 안 되는 듯하고 그러니까 이거 나하고 안 맞는 거네 그래서 끊어버린다.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꾸준히 좀 더 섭취를 하면 금방 괜찮아지는데요. 그걸 좀 더 속도를 더 좋아지도록 하는 방법, 좋아지게 하는 것 중에 더 추가로 먹어줘야 되는 것이 바로 키토산, 소금, 소화효소제 이걸 같이 먹어주면 훨씬 더 위장의 그 염증이 빨리 없어지면은 이제 식도염도 사라지게 된다. 식도염을 고치기 위해서는 위장을 고쳐야 되고요. 위장에 문제가 생긴 것을 오랫동안 놔두게 되면 또 식도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위장이 좋아지면 식도염은 자동 좋아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줄이시지 말고 끊지 마시고 계속 드셔보시면 좋겠죠. 자, 여기 대장암 3기 수술 회복 중입니다. 하루 비타민C 6000에서 9000ml 복용합니다. 박사님 강의 들으면서 암 환자는 좀 더 고용량을 먹는 게 낫다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혹시 조금 더 양을 늘리고 싶은데 어느 정도 추천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물었는데요. 자, 지금 9,000, 6,000 뭐 이런 정도 드시고 계신데 이거 더 늘리는 게 더 좋겠죠. 그럼 양을 어디까지 가지고 가야 되느냐 이건데요. 몸 상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몸 상태가 어떤 걸 말을 하는 거지 라는 건데
키, 체중 이런 거, 그 다음에 먹는 음식의 양, 또 어떤 음식을 먹느냐, 어떤 약물들을 먹느냐, 스트레스를 얼마를 받느냐, 일은 얼마나 하고 있느냐, 노동 강도 이런 거요. 음식의 양. 다 다르죠. 그래서 어떤 양이라고 결정을 할 수가 없고, 먹어도 몸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양, 그 문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설사가 생기지 않는 양까지 늘리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최대량입니다. 그래서 늘리고 싶으면 더 늘려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감이 안 오죠. 이게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느냐. 다른 사람들의 예를 말씀드리면요, 50g을 먹어도 설사가 안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30g 먹어도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20g 먹어도 설사가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죠. 내 몸에 어느 정도가 맞는지는 나밖에 알 수가 없어요. 저한테 아무리 물어도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먹는 양 9,000에서 이제 만으로 늘리는 겁니다. 하루에 1g 정도씩만 늘려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며칠 먹어보다가 10g, 11g, 12g, 13g 이렇게 점점 조금씩 늘려가 보면 된다. 그러면은 물건변이 나오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 드시면 되죠. 자, 그렇게 양을 조절하시면 된다. 자,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여기 보세요. 저는 유방암 3기였고 표준 치료 끝나서 3년째예요. 처음엔 3g 먹어도 설사를 했는데 지금은 하루에 2끼 먹는데 비타민C 분말 15g 플러스 MSM 분말 15g을 식후에 총 2번 먹습니다. 2번 먹으니까 비타민C만 먹는 게 30g이고요. MSM도 30g을 먹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비타민C 30g 먹는데도 설사 별로 안 하고요. 유방암 진단 전보다 모든 혈액 검사 수치 좋게 나와요. 비타민C는 MSM과 함께 먹을 때 효과가 좋아요. 강추입니다. 콜라겐, 단백질, 그 다음에 면역물질, 면역세포 이런 것들이 MSM을 먹게 되면 훨씬 더 건강해지죠. 자, MSM이 우리 몸에 각종 아미노산을 만드는 원료에 쓰이고요. 그 아미노산이 잘 만들어져야 글루타치온이라든지 이런 항산화제도 잘 만들어낼 수 있게 되고, 콜라겐의 구성 성분들 중에 필요한 황이 들어간 아미노산이 있는데요. 시스테인 이런 것들, 그걸 만드는 원료가 되어지기 때문에 비타민C만큼이나 MSM도 챙겨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환자들의 경우에 설사나 기타 부작용을 감수하고 먹다 보면 사라져요. 그래서요, 비타민C 이처럼 많이 먹는 사람들 있다라는 거고, 이렇게 먹을수록 훨씬 더 나한테 도움이 된다. 다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설사를 하게 되면 그 양보다 줄이면 된다. 그게 내 몸에 맞는 양이다. 이렇게 보시고 양 조절을 좀 잘 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신장결석 있는 사람도 하루 6g 복용 가능할까요? 비타민C 양을 결정을 하는 거는요, 본인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정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 신장결석이 있는 경우에는 비타민C 섭취를 좀 주의해서 하는 게 좋죠. 그래서 먹는 양을 1g 단위로 서서히 장시간에 걸쳐서 늘려야 되죠. 1년 정도 걸려서 6g까지 늘린다든지 이런 걸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는 수분 섭취 양입니다. 그래서 신장결석이 있었던 분, 지금 뭐 갖고 있는 분일 수도 있는데요. 있다면 수분 섭취량을 굉장히 많이 늘리고, 그 다음에 수분이 늘어나게 되면 염분이 너무 잘 빠져나가기 때문에 소금 섭취량도 또 늘리셔야 돼요. 그리고 소변의 염분 농도가 0.9% 정도 나오도록 조절을 잘 하시고, 그러면서 비타민C 양을 조금씩 1g, 2g, 3g 이렇게 서서히 1년에 걸쳐서 늘려보시고, 그렇게 해서 늘려야지 갑자기 1g 먹다가 6g으로 확 늘려버리면은 수분을 몸속에서 조절하는 능력이 따라갈 수가 없다. 그것 때문에 내 몸에 물을 빨아가 버리는 수가 있다. 몸에 물이 줄어들어 버리는 수가 있다. 여기저기서 사용을 해버리니까요. 그래서 신장에서 사용할 물, 방광에 보관을 해야 될 물, 이런 것들이 감소하게 된다. 이것 때문에 결석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담낭에 또 돌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돌이 만들어지는 경우에 주 원인은 수분 부족입니다. 궁극적인 그 원인은 수분 부족, 담낭의 수분 부족, 방광의 수분 부족, 그 다음에 신장의 수분 부족,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돌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콜레스테롤이 많아도 또 좀 더 잘 생기는데, 우리나라 사람보다는 서양인이 콜레스테롤성 돌멩이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긴다.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본은 물이고요. 그 다음에 소금입니다. 이게 내 몸속에 충분하게 있다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도 저는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내 몸을 보호를 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비타민C를 열심히 챙겨 먹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비타민C 열심히 챙겨 드셔서 좀 더 빨리 더 건강해지시고 더 젊은 또는 덜 아프는 통증도 줄이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